예, 다음이 부동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네. 아까 시작할 때 후보님이 OX 문제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OX가 아니라 주관식으로 답변하라고 네. 한 것을 보면은 그 이슈를 굉장히 머릿속에 두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산업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문화 콘텐츠나 이런 소프트웨어 산업이 갖고 있는 그런 시장 파급력도 크지만은 근본적으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제조 강국적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제조업의 시가총액이 정말 크다는 거를 그렇죠. 이제 결국 그 규모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부동산을 좀 바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하더라도 드론 관련 기술들이 굉장히 선진화되고 있는데 뭐 미국에서는 드론 스타트업들도 시총 40조인데 그거는 현대차 시총이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의 기업들이 상장하게 됐을 때는 지수가 2%가 뜨게 되는데 그만큼 영향력이 큽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쪽은 어쨌든 무형으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 이익 사이즈 자체는 아주 크진 않거든요. 그 영향력은 간접적으로 크지만 그래서 제조랑 소프트웨어가 복합적으로 같이 가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부동산을 아까 물어봤을 때 일단 비싸다고 말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 비싸다는 것이 단순히 뭐 집을 더 많이 공급하면은 뭐 이게 풀리는 이런 이슈가 아니라 지금 뭐 우리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은 부동산이 비싼 부분이 많은 다른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가령 예를 들어서 청년층이 내 집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자연스럽게 연애 결혼 출산도 어렵고 그리고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게 굉장히 양극화되다 보니까 지방 소멸도 나오고 그리고 수도권 과잉감리 이슈가 나오고 전반적으로 주거비가 비싸다는 거는 총 생애 현금 흐름의 문제가 또 생기니까 연금 문제까지도 이어지고 또 주거비를 어떻게 경감할 수 있는지가 나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주거비 경감 차원에서 전세 대출을 좀 받아가지고 하는 거를 원래 좋게 생각했었는데 22년에 전세 사기 사건이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등등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회 문제 파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뭐 당장 어떤 한 칼에 해결되는 그런 일도적인 해결을 찾는 것이 아니라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이 문제와 이런 사회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걸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 그런 생각이 조금 있으신지 그런 걸 여쭈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 주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금 생각을 좀 많이 바꾼 편인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 투기용이 아니어야 된다. 근데 이념적으로 맞죠.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사실 많이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에 기반한 주장도 많이 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건 당위일 뿐이고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이게 대한민국 금융시장 특히 이 자본시장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국민들이 투자할 데가 없어요. 오로지 부동산. 지금까지 부동산은 또 불패 신화를 이어왔기 때문에 모두가 부동산에 투자했으니까요. 연끌 뭐 투기 뭐 매입까지 했을 정도로 자체 모두가 부동산에 매달려왔으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성장을 해왔는데 이게 지금 어디 통계를 보면 보통 이제 보통 사람의 평균적인 연간소득 곱하기 몇 배냐? 집을 살려면 평균적인 집이. 네, 보통 8배나 10배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우리는 25배, 다른 데는 뭐 도시 기준으로 한다요. 14~15배 그런 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한 2배 가까이 높아서 언젠가는 이게 문제가 된다. 지금 연착륙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언제일지 모르는 거죠. 마치 그 튤립 구기 투기하는 것처럼 언젠가는 이게 구근값이 떨어지는데 누군가 높이 사주겠지. 일본처럼. 그건 덴마크 아니에요? 네덜란드. 네덜란드네. 튤립 네덜란드. 부동산 일본.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있는데 이제 그것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자본시장을 정상화해야 됩니다. 자본시장을 정상화해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금융자산 중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 배당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측면에서 좀 국민들의 투자 기회를 부동산 말고 다른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 하나고. 그러니까 주거 더하기 투자 동시에 두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주거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이게 내가 평생 집 때문에 주거 때문에 고생 안 하기 위해서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하는 거죠. 너무 비싸 근데.
그래서 이게 뭐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서 저는 주거 문제는 그래도 어쨌든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을 접근하는 걸 막을 길은 없다. 그걸 어거지로 하려고 하다가 사실 부작용이 많이 생겼는데 대신에 그러면 내가 투자 수단으로 집을 사자는 게 아니고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는 충분한 주거를 공급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굳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거 말리지 말자. 막 굳이 막 그 세금 막 때려가지고 억누르고 그런 거 하지 말자. 그 시장은 놔두고 대신에 그 시장에 관여할 수 없거나 관심이 없으면서도 나는 좀 살만한 집을 좀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서는 충분히 공급을 해주자. 그래서 뭐 청년 맞춤형 뭐 공공주택도 좀 많이 공급하고 예를 들면 임대 지원도 좀 해주고 월세 지원도 좀 해주고 이런 정책들은 좀 많이 할 필요는 있겠다. 네. 근데 그 지난 정부나 뭐 지지난 정부나 다 비슷했던 것 같은데 사실 주거 문제를 뭐 투자냐 뭐 소위 자가냐의 그런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문제 해결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뭐 유심 대란이라든가 아니면 코로나 때 마스크 대란이었던 것처럼 수요가 쏠리게 되면은 그 어떤 공급으로도 해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시장의 수요가 쏠리는 부분은 소위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가겠다는 건데 그 살기 좋다는 거를 원래 이제 건축에서는 기능적으로 좀 쪼개는데 일자리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공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의료 기능도 필요하고 치안도 필요하고 많은 기능적이 필요한데 어느 순간 저희는 지방에서는 이런 일자리 기능이나 교육 기능이나 문화 기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기능 소실로 지방을 이탈하는 것이지 집이 없어서 이탈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로 수요가 쏠리는 거는 서울에 이런 기능들이 많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주택만 소위 엄청나게 공급한다기보다는 지방에도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공급하는 쪽으로 한다면은 이게 주택 부동산 대책이 아니지만 주택 부동산 대책이 돼버리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일률적 행정하는 쪽 입장에서 일률적으로 하면 편해요. 근데 이게 현장에서는 그게 부작용도 생기고 예를 들면 지역에 따라서 아니면 대상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효과를 내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해질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우리 전세 사기 문제는 저는 결국 가면 갈수록 이 전세는 점점 줄어들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잖아요. 이게. 네. 정말 독특한 제도인데 근데 지금은 결국은 일반적인 임대로 즉 월세로 또는 깔세로 네. 이게 좀 많이 바뀌어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캐나다 연기금까지 와서 한국에서 월세 관련 사업을 하는데 뭐 우리도 이제 여러 기금들이 충분히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뭐 소위 공적 자금이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폭넓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죠. 네.